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고요. 굉장히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반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좋은 자극을 준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반성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제가 하게 된 습관이 제가 이제 독서 습관인데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독서 습관을 한지. 제가 독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자기 개발, 그다음에 경제 경영,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건강, 이런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좀 인문학 책들. 근데 저는 제가 뭘 잘하고 싶을 때 항상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책을 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저를 많이 좀 성장시켜준 게 책이어서 책 읽는 습관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하기 전에는 제가 책을 거의 매년 100권 이상씩 읽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책 읽는 양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작아져서 그게 좀 참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세상을 살아가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이런 내용들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사람들이 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책에는 없지만 다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했다라면은 시간 지나고 놓고 보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요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서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서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만에 내가 빠져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세상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것들에 의해 매우 크게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9.11 테러,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사가 매우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은 결국에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자, 운과 우연에 이 세상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운과 우연에. 그런데 이런 취약한 세상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을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자. 자, 그리고 사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난데, 요거는 뜻밖의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난데 아주 뜻밖의 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 터진 게 결국 모든 것을 좌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라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 이거는 아마 우리 인생에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에 다양한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데 이러한 일의 대비책을 위해서 그나마 도움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준비성.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런 리스크나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성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김기현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절대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아서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잖아요. 2년, 3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마도 대세 상승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 왔을 때 그럴 때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비책은 뭐냐?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는 대세 상승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등장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엄청난 폭등장, 코로나와 같은 이런 폭등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한 1m 가까운 높은 곳에서 우리가 떨어져도 내가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다치지 않고 내가 떨어져도 괜찮죠. 자, 그런데 계단 하나 높이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계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갑자기 헛디디고 막 발목 이렇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 상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럴 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올 수도 있는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세 폭락, 그러니까 저도 대세 폭락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대세 폭락, 뭐 예를 들면 40에서 50% 저도 이런 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그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저축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잖아요. 자, 근데 저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얼마씩 모아.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각자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축을 하라는 거죠. 자, 반대로 부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채도. 여기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건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나 한 달에 200만 원 내지는 나 한 달에 300만 원씩 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용은 뭐냐? 행복을 위한 제 원칙.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도 하고 내가 얼마를 벌 거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이 뭐냐? 바로 기대치를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거. 이거를 보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관계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항상 기대하는 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제 내가 안 행복해지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관계를 맺던 그 사람이 이뻐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는 게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남들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나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여라.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죠. 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남들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정말 남들에 대한 이런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안 행복해지냐?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인스타를 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누구는 맨날 호텔 가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고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누구는 뭐 강남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막 10억 20억짜리 아파트 턱턱 사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이렇다라는 거죠. 특히 SNS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팩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치를 우리가 낮추면서 살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음. 남들 질투하는 거.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워렌 버핏과 단짝인 바로 찰리 먼거라는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시기심. 그래, 나 어디 살아? 나 강남 살아. 나 레미안 살아. 나 원벨리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기심. 그래서 이런 시기심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깔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저도 해보게 됐고요. 자, 그런데 뭐냐?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진다는 거죠. 평생.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기대치. 그리고 당신이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저한테도 다시 한번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저 역시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저는 하고 있는 이 김기현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저를 깊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통계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바로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 사고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듯 기이하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비이성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 엑셀이죠. 숫자를 입력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하지만 인간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이 무슨 얘기를 했죠? 천체의 움직임을 내가 예측할 수 있지만 뭐를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광기. 그래서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얘기를 계속 해보면 통계와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거죠. 김기원이 이런 성향이 좀 있었죠. 통계와 빅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이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럴 거에 대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믿은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저의 생각들, 저의 부족했던 생각들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저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꼭 삼아 볼게요.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 그리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이성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더 잘 깊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산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다행히도 이 세상에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 내용은 요 책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세상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고 이성적 방식으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 작가 로버트 그린은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정신이 겪는 가장 커다란 질병이라고 말했다. 그 욕구 탓에 우리는 이 세계가 정확히 계산된 결과가 도출되는 커다란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관가한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된 이성적 규칙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인류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엉망투성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또 배우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미친 짓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한테는 합리적인 행동인데 다른 누군가한테는 김기현처럼 행동하는 게 미친 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만일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투자 기간이 똑같고 모두의 꿈과 모두의 목표와 꿈, 리스크를 감대하는 능력이 똑같다면 모든 것을 통계적 분석과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가가 5% 하락한 후 불안감에 휩싸여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가 보기에는 나쁜 결정이지만 직업적 트레이더에게는 필요한 행동이다. 타인이 비즈니스나 투자와 관련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나의 바람이나 예상과 일치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지만 반대로 지금 팔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리적인 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 보는 건 뭐예요? 미친 짓인 거죠. 그쵸? 왜? 파는 사람은 왜 팔겠습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겠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누군가는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서 미친 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거래도 일어나는 거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멀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나를 돈 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인센티브의 힘을 이해해야 된다는데 인센티브의 힘. 자, 뭐냐면은 부동산 버블은 비이성적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버블 안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런 사람은 큰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계속하려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올라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첫째, 부동산 강의로 돈 버는 사람들. 둘째,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들. 셋째, 부동산 관련한 분양업이나 시행업이나 건설사들. 이런 데들은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야만 이 버블 안에 있지만 이게 버블이 유지가 돼야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고객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겁니다.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도
정말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 리치고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제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뭐 10개 데이터 중에 5, 6개가 좋고 4, 5개가 나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은 어깨 이상이다.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회사가 잘 되려면은 상승 옵니다. 지금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요. 빨리 지금 상승해야 되니까 리치고들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도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이제는 드디어 기다리던 매수를 정말 할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눈에 말씀드리듯이 일부 지역, 서울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지금 저평가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내 집마련을 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 네 번째가 이 통계보다 어떤 힘이 더 세다? 스토리 힘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스토리 힘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현재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김기현이 자주 하던 얘기죠. 이런 거. 역사상 평균을 상회하며 뭔가 지금 막 찔립니다. 찔려. 주택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평균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통계라는 거죠. 자, 짐은 플리핑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되파는 거예요. 이걸 미국에서는 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자, 플리핑으로 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이제 일찍 은퇴할 수 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토리.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말 가슴이 찔립니다. 가슴이 찔리고 저도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해봤고요. 그리고 스토리는 즉시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정말 좋은 내용들 정말 많이 느꼈고 저도 반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저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을 저도 꼭 다짐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절대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책 읽어보시고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 말고 이제 그냥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쪽도 제가 정말 많이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노력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독서하는 거, 독서와 운동 이런 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독서랑 이런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종종 해서 우리가 꼭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저는 독서와 운동은 절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종종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훨씬 더 성장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